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여전히 투심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투심이 얼어붙은 건 금리의 부담감 때문인데요.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2% 가까이 그리고 코스피는 1%대로 하방 압력이 불어넣는 움직임들이 체크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으로 인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 이런 충격들이 길게는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비관론보다는 또 낙관론을 내세우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사실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낙관론으로 본다면 시장에도 기회는 있기 마련이죠.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더 눈 크게 뜨시고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예비한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특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한 주간 참 종목 고민이 계속 더 깊어지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가장 고민되는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선언으로 인해서 양시장이 좀 우르르 밀렸다. 시장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시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건 중입자 치료 테마, 그리고 오늘의 핫한 스타가 된 위메이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보시면 연준의 강력한 매파 발동으로 투심이 찢겨져 내려간 모습이었죠. 미국의 또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위험에 대한 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1.75%, 코스닥은 2.50% 쭉 밀려 내려갔고 860선 코스닥이 또 지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도 오늘은 주르륵 밀려 내려가면서 양시장의 분위기가 모두 다 좋지 않았다는 점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환율적인 측면들을 보시면 장중에는 1342원 선까지 터치가 되면서 연고점을 좀 위협하는 움직임들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금 이탈이 큰 또 이 부분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급에 대한 악화되는 야기성이 강해지는 만큼 환율의 변동성,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또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이랬다면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갈 거야 라는 테마주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입자 치료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요. 치료 환자 암 제거가 확인이 됐다. 그때는 확인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모비스 상한가, 우정바이오 상한가, 비츠로테크는 24%대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일제히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사실 테마주라는 키워드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계속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에 대한 유의는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사실 이 시간에 어제 시간에 위메이드 그룹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죠. 확장에 대한 사업 기대감도 있고요. 수급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들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두 개가 왔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위메이드는 11%대까지 급등세가 연출됐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하반기 게임 업종에 강력한 또 주가 모멘텀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룹주들의 움직임들 계속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 살펴볼 텐데요. A부터 Z까지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리는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정치 테마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는데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가결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의 공백 우려가 나타나면서 뭐 이낙연 관련주, 뭐 한동훈 조국 관련주, 김동훈 관련주 등 모든 관련주들이 다 엮이는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입니다. 범양 건영이 가장 크게 10%대로 튀어 올랐고요. PN 풍년 그리고 오파스넷, 화천기계까지 내일 정규 시장 아침에 또 어떻게 이들이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님 그럼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문 대표님 모시고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또 목요일인데 시장 분위기가요. 아니 월요일부터 점점 처지는 게 그러니까요. 네. 찬물 확 깨얹었어요. 네, 그죠? 정신 한번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이게 뭐, 야, 이렇게 놀랄 일인가? 그니까요. 결과는 금리 동결인데. 그렇죠. 사실은 금리 동결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의구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쵸.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의심하고 있다가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 해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이게 놀랄 일인가 싶은데 기관이 오늘 대거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어찌됐든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기관 나빠요. 기관 미워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관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증시 방어적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이 먼저 내다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기관은요. 네. 보통 이게 펀드 자금이거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이제 기관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베이스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관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수수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자주 샀다 팔았다 해야 기관의 수익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주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죠. 우려가 나오면 과한 우려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증시 상황이 좋다고 하면 과한 또 청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은 계속 나타날 수 있으니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항상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시장의 모습은 곧 이제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거 금리 동결 당연히 예상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파월의 입이 문제였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항상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아유, 진짜. 에이, 네. 입을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그쵸. 입은 닫고 무겁게 그죠? 지갑은 열고 이러라 네. 그랬는데. 전문가님 잘하시는. 예, 그쵸? 저는 그렇게 멈춰쉬지 이분이 괜히 입을 갖다가 너무 네. 많이 열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있어요. 맞아요. 아유 진짜.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분군 전문가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를 믿고 희망차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시장 궁금증들 남겨주셔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나저나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 꼭 봐야 됐던 이슈 뭐 기사 하나 딱 뽑자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아 그래도 우린 미래를 계속 예, 봐야 예. 된다. 시장이 이래도. 결국은 뭐 우리는 일단은 미래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미래를 그러니까 집중하자. 지금 뭐 중입자 이런 이제 관련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 미래거든요. 미래의 암을 중입자로 치료를 하겠다. 네. 이거에 대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제가 우리가 늘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던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병장수다. 장수다. 이 얘기 네 계속 글자. 했었잖아요. 그쵸, 그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중입자 암 치료 이게 이제 또 중요해지듯이 미래를 여러분들 계속 짚어보고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미래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 자, 이 미래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마존이 생성형 AI 비서 알렉사를 공개했다. 즉, 챗 GPT, 바드와 경쟁하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AI 비서 아마존에 벌써 있었어요. 알렉사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군요. 네, 있었는데 네. 이 앞에 글자가 하나 붙었죠. 생성형. 그거는 뭐가 다른 예, 거예요? 생성형 AI 비서와 네. 그냥 알렉사와는 엄연히 다른 게 있죠. 알렉사는 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채팅 로봇과 비슷한 아, 거예요. 챗봇 같은 거군요. 예, 챗봇 비슷한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서였죠. 쇼핑을 쉽게 하기는 헬퍼 같은 그러니까 느낌의. 퍼스널 쇼퍼 비슷한 네, 그죠? 이해가요. 그런 거였죠. 이해 쉬워요. 그러다가 네. 이제 생성형 AI가 이건 뭐예요? 그럼 어떤 게 달라요? 이 그쵸. 기사의 내용을 네.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AI는 내가 막히는 일, 작업적으로 뭐 예를 들면 창작에 관계된 뭐 글을 쓴다거나 시를 짓는다거나 곡을 쓴다거나 그것도 다 네, 도와주나요? 그런 거 다 도와줄 수 있다는 오. 거죠. 그리고 바닥이 좀 바닥 좀 들어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AI 알렉사가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가 흔히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명령값을 내리는 거죠. 청소해라. 그러면서 청소를. 난 바닥이 더럽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미 그걸 다 그 캐치한 마음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청소를 해놓는다는 거죠. 일당백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데.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반길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죠? 그러면 사람을 진짜 고용하지 않을 건가. 예. 그래도 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게임주들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오늘. 놀아야 돼. 그냥 놀면 이게 사람이 사람이 계속 놀아봐요. 반발 심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 멍하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등장했어요. 뭐냐? OTT 그렇죠. 멍하게 TV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빙 아니 너무 재밌어요. 그 무빙보다 이틀이 갔어요, 저. 무빙 네. 이틀 순삭. 순삭. 그러니까 주말이 그냥 없더라고요. 삭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쵸. 그 OTT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건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이게 자기 개발을 하라고 주 5일 근무제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쵸. 이런 멍하게 뭉 때리는 시간. 시간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도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잘 보면 예능, 스포츠, 그죠? 게임. 게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다 그 보니 산업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로봇이 많이 서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대기업들이 게임 시장 안 놓치려고 그러고 있죠. 그쵸. 그죠? 그다음에 웹툰 시장 지금 절대 안 서로 놓치죠. 차지하려고 그쵸. 하고 있죠. 네. 그죠? 그다음에 로봇 시장 그럼요.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래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길들이 싹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넉넉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하다 가지 오네, 말고 오네, 아이 계속 드라마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냐? 올라타야죠. 올라타야죠. 그렇죠. 그렇지. 올라타야지.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그렇죠. 두 네. 가지잖아요. 맞아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올라타거나. 근데 플랫폼 만들긴 힘드니까 뭐해? 플랫폼에 타야죠. 올라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충분히 뺏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플랫폼 세상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장만 보자니까요. 네. 미래 시장만 딱 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크게 막 그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아마존 생성형 AI는 결국은 음성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뭔 말 하는지를 알아들어야죠. 요 그렇죠. 한국어로 얘기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쵸. 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쵸, 문제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성 인식 서비스와 관련된 아. 회사들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그래서 좀 젊게 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주도주가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네, 네. AI 음성 인식 기술이다. 그렇죠. AI 음성 인식 기술인데, 자, 이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쉬리나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삼성의 네. 빅스비나 네. 이런 것들한테 명령값 낼 때 사투리를 진하게 쓰면 못 얘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너 왜 못 알아듣니?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사투리로 하니까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 이젠 사투리도 조금씩 알아듣기 알아들어요? 시작했어요. 예, 오. 이게 AI가 딥러닝이 되니까. 아, 그렇군요. 이놈이 사투리 쓰는 놈이구나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사투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국계 기업의 어떤 유망한 챗 GPT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한글 인터페이스로 바꿔야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과 컴퓨터의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계 기업 자동차가 결국 우리나라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때도 그렇죠. 필요하죠. 한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MDS 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MDS 테크. 예, 그다음에 이 음성 인식과 관련돼서는 브릿지텍, 브리지텍. 그다음에 미디어젠. 미디어젠. 예, 그래서 이런 가져오셨구나. 회사가 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유망주를 미디어젠을 가져온 네. 이유는 미디어젠의 최근 기술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데다가 미디어젠이 우리는 이 미래 시장을 확신을 가졌어. 이 미래 시장의 확신을 우리는 가졌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할 거야. 집중할 거야. 이러면서 뭘 했느냐?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젠이 훨씬 더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다. 즉 음성 인식 시장의 이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젠을 조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아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래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제품들, 로봇들, 그다음에 수입차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자,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그랬죠. 제가 어디 가서 어느 외국을 가든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내가 듣고 얘기를 말할 수 있고. 그렇죠. 통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일일이 치고 하기에는 조금 늦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로 바로 해서 말로 즉각 통역. 이제는 즉시 통역사가 통역. 없어도 되네요. 동시 통역. 이야, 그죠? 대단합니다. 그게 되는 세상이 곧 이제 오겠죠.
점점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무역회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세요. 무역회사를 오래 했는데 네. 이게 무역 관계된 사실은 영어 영문학과 뭐 일어 일문학과를 졸업한 직원들을 많이 써봤어요. 그쵸. 그런데 그들 직원들이 저보다 영어를 못해서 혹은 저보다 영어 일어를 못해서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 일어와 비즈니스 영어의 핵심은 네. 사실 이게 감정 변화에 대한 부분, 내고에 대한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협상 이런 같은 것들, 것. 협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감정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조금 딸렸을 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음성 인식이 이 감정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까지 음성 나온다고 인식이 하니까. 점점 네. 미디어전의 음성 인식 기술은 감정 전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걸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야, 빠르네요. 그게 과학 진짜 빠른 속도가. 것 같아요, 세상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플랫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게 미디어 제니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릴 예정이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저희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미디어전 되게 유망주다라고는 하셨지만 전문가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히든 공략주도 뭐 메인 포인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무빙이 어제 날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세 편이 마지막 다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이제 시즌 1은 종료가 됐습니다. 시즌 2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자, 네. 이 웹툰의 인기, 이게 강풀 작가의 이제 만화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웹툰의 인기를 진짜 이번에 무빙으로 실감을 느끼셨나요? 했어요. 네. 근데 이 동사가 무빙 회사는 아니에요. 강풀 회사가 아니에요. 강풀 그분은 강풀 비즈니스라고 따로 비상장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아닌데 이 웹툰으로 성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툰을 2030 세대분들 참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기도 하고 저도 보는데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여러분들 무빙 덕분에 뜨는 파란 남자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알죠? 하시는 분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가 아니고 한 달 내내 아니면 올해 내내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분들 제일 먼저 또 봐드려야겠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뭐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관님께서 이러시는 것도 있는데 상담 올려도 되나요? 하는데 사관님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미다님 거 볼게요. 네오리즌입니다. 1,060원, 비중 5%. 대표님 대응 부탁드려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매해야 하는지요? 참 이런 상황이 오면 딱 우리 시청자분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가야 되나?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까? 네. 얼마라고요? 1,060원이요.
1,060원. 근데 비중이 5% 정도요. 지금. 5% 네. 정도밖에 안 돼요. 짧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네오리진이 보안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보안 그죠? 관련주 그렇죠. 근데 이 보안 관련주가 미래는 반드시 좋을 것 같은데 왜 보안 관련주가 뜨질 않아요? 라고 묻는다면 네오리진이 최근에 뭐 이제 연초에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 보면 좋아야 되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들에게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보안 관련주들이 뭐 보안 업체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네트워크적 보안, 그다음 물리적 보안, 뭐 이런 지금 네오리진은 네트워크적 보안이지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T 캡스나 뭐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보안 장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관심이 안 가느냐 하면 아직은 글쎄 이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껴지면 이 보안 관련주들이 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보니 이 보안 관련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 우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돈나무 누나라고 흔히 불리는데 이분이 보안 관련주를 올해 많이 주워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 네오리진을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회사에 지금 크게 리스크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또 이렇게 드렸고요. 이어지는 잡채님 상담해도 되나요? 상담 네 해도 됩니다. 남선 알미늄 들고 계시네요. 2,770원의 비중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가 시간으로 막 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정규장 오전에 딱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정치 테마주는 이게 반짝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체포 동의안이 네. 가결이 됐어요. 근데 체포 동의안 가결됐어.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갑자기 내일 투표가 일어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어떤 굉장히 정치적 큰 변화나 나타나거나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내일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중을 줄이자. 내일 기회를 네. 잘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일 이제 시초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갭 상승이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관심이 몰릴 때 그때 비중은 반드시 줄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알미늄이 지금 이 정치권 테마가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회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치권 테마주로 엮이는 건 좋진 않아요. 이건 반짝이거든. 결국은 누군가 확 쓸고 나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남산알미늄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팔고 다시 저점을 잡으시거나 안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예 차익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아예 없애시거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이때 탈출을 하거나 일단 이렇게 그렇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장기로 갈 만한 시원한 뭐 테마의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짧게 대응하는 전략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우님 위에 헬로우님께서 비타민님과 짱이커님 두 분의 케미를 보는 건가요? 하셨는데 많은 케미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언제 비타민 전문가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승우님 사연입니다. 삼성제약이요. 7,582원에 비중 15%. 최저감 치료제 리아백스와 알츠하이머 GV 전일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3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 타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딱 한 3년 정도 네. 됐죠. 사실은 그쵸. 이제 네. 제약바이오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무렵이 지금 3년 돼 가는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지쳐 보이세요. 그냥 그렇죠. 점점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게 보는지 점점점. 산업적 사이클로 봤을 때도 딱 지치실 무렵이 지금 됐어요. 그런 사실.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던지면 이제 최저점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통 관심은 돈이 있는 분들, 우리나라의 인구층의 가장 두터운 부분, 베이비 부머 세대, 그들이 또 우리나라 경제, 즉 뭐 우리나라 전체 자산 가치의 한 60% 가까이를 쥐고 있대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네. 그 돈 있는 세대가 지금 은퇴 세대로 돌입했고, 일본 가까운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보다는 조금 빠르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병장수. 또 역시나 무병장수.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냥 이제 뭐 열기가 사그러들 것이다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뭐 안티 디멘시아 치매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디멘시아, 이 치매는 이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죠. 최근 뭐 광고에 보니까 뭐 이제 강아지가 계속 짖는다고 이제 뭐 솥을 삶는데 그 솥에 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다. 뭐 이런 아유. 광고들 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치매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뭐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독성 물질이죠. 이 네.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약을 특히 이제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물론 기다리긴 했지만 조금 더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여기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종목별의 공략주도 어떻게 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로는 예병근 대표님의 딥노이드 종목입니다. 8월 18일 얘기를 해주셨고요. 야, 수익률이 거의 6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네요. 58.03%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스타스타, 투스타예요. 아스타가 아니라 7월 7일에 매수했던 종목은 36.56%,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은 8월 7일이었는데 아스타 역시나 45.67%로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즌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나 3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나 조목조목 전략 잡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젠부터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란 종목은 7월 28일에 얘기해 주셨고 33.73%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아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걸 예. 또 이제 엮어가지고 시젠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의 저는 제약바이오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괜찮을 섹터라고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되게 독해졌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인도에서도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만약에 이건 뭐 흔히 돼지열병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런 이제 그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바이러스가 이게 진짜 열은 똑같이 나요. 감기도 열 나고 독감도 열 나고, 그죠? 그다음 코로나도 열 나요. 돼지열병도 열은 납니다. 그럼 다 똑같이 열은 나는데 이건 돼지열병이고 이건 코로나고 이거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하냐? 이제
이런 각종 바이러스들이 판치는 세상. 이게 지금 환경이 나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던 환경이 내가 얼마 전까지도 더워서 난리 부르스였는데 네. 갑자기 가을은 어디 간대었고 갑자기 추워요 이제. 곧 겨울이겠는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약간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때문에 점점 열대 과일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결국은 열대 지방에서 유행하던 그런 이제 병원균들 있잖아요. 말라리아라든가. 네. 이것도 그 이제 리코바이러스라고 불리는 RNA 바이러스들이거든요. 말라리아 뭐 이런 것도. 그 이런 것들이 위로 점점 올라오겠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일본 내염이 이제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종 바이러스에 그럼 내가 열이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코로나인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말라리아인지 그 돼지열병인지 그죠? 이런 거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점에서 봐도 시제는 앞으로 가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난 시제를 많이 좀 모아갔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치는 결국은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게 뭐 돼지열병인데 코로나 약을 쓰고 그죠? 말라리아인데 그죠?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진단 키트 쪽은 앞으로 향후 이렇게 병원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종 모르는 병균들이 병균입니다. 병군이 아니고 병균들이 등장할 때 네. 병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즌을 좀 더 모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좋은 견해를 잘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지는 저는 이 종목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관심주로 제 또 포트에서도 좀 째려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8월 4일에 얘기해 주셨고 6.11%인데 사실은 뭐 KAI에서 실적 개선 자신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폴란드 수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게 금방 시원하게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진짜 시원하게 갈 줄. 네, 시원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데 뭔가 위에 막혀 있는 구간대가 좀 강한 기관들 매물대일까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한 기관 매수 매도를 네. 보면 기관이 마치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 정도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집중 매수할 때는 좀 많이 올랐다. 기관이 네. 집중 매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메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메롱, 또 메롱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약올라 죽겠어요 개인 그죠? 투자자는. 약오르죠. 이 그쵸. 정도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잘 이용해서 위에서 그러면 박스권이니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갈 회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 산업 그리고 이게 만약 민영화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을 그쵸.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이 없다. 쭉 들고 가는 것도 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박스권이에요. 사실은 이게 5만 한 6천 원대 부근부터 지금 저가로는 거의 5만 부근이거든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얼마나 달째로. 약올르겠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야구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메롱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방향성을 지금 찾기 위해서요. 근데 방향성 밑으로 갈 방향성이 더 높으냐, 위로 갈 갈 방향성이 게 더 많냐. 높으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위로 갈 방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실적 대비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보죠. 미래 성장성 대비 네. 다 생각해봐도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걸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로 갈 것들이 많다라고 네. 해서 기관이 지금은 거의 뭐 이
종목의 주인공을 좀 그러니까요.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 미워요. 기관이 밉죠. 예, 하지만 기관이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한번 긴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타 두 번의 투스타요. 이제 3스타를 향해서 좀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 진짜 이게 종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름 따라간다잖아요. 네. 이 진짜 스타 종목이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중동 얘기만 나오면 확 그죠? 확 올랐다가 그때 다시 그렇게 저점 네, 사경선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중동 얘기는 확 올라갔다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중국 애들이 저 사우디 쪽 사우디가, 애들 더운 나라 애들이 만만디. 예, 만만디. 만만디. 늦어요. 그쵸. 만만디. 예, 많이 늦어요, 얘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내려왔다가. 예, 그 얘들 보면 진짜 의지는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저거 나라를 발전시킬 의지는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근데 네. 사우디의 어떤 지금 입장을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게 얘들이 저거가 정말 사우디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왕족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석유의 사용량이 급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주변에 가장 많이 없어지는 가게 중에 하나가 주유소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석유의 사용량이 그만큼 급감한다는 건 그죠? 사우디는 석유의 의존도, 산업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보공단 안 하던 안보공단 공단 설치하겠다 그러고 산업 의존도를 낮춰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네옴시티 건립하겠다 그러고. 근데 바빠요, 바빠.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네. 귀찮은 거야. 애들이 워낙 더운 나라에 살다 보면 야 더위 좀 가시거든. 더위가 언제 가신대. 더위는 거기는 안 가죠. 그러니까. 더위는 안 가시죠. 어쩔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계속 뭐 이래 한 달 뒤 늦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한번 확 떴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한번 탁 떴다가 주저앉고 거의 이런 뭐 게 그냥 그 나라의 사람들이랑 주가가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변덕스럽게 가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어쩔 그런데 수가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안 될 건 아니란 얘기지. 되는 거니까 또 저점 주면 또 살살 모아갔다가 또 확 뜨면 이러고 또 팔았다가 그래서 또 저점 주면 또 그 얘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우디애들. 사람을 또 이용하는 그런 네, 주가를 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 빈살만 당신은 이용당했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잘 이용하시고 그 종목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분명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들 있거나 너 너무 재밌어요. 뭐 응원 댓글 해주셔도 되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희 선물 드릴 거거든요. 어떤 선물이냐? 종목명 맞추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자, 어떤 이야기냐? 무빙 덕분에 뜨는 파란 남자. 우리 답 다 나갔어 뭐. 여기 안에 그죠? 사실 종목명에 대한 힌트가 크게 나오는데 아직 무빙을 몰라요. 그리고 네. 파란 남자요, 너 빨간 남자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 양떼 장땡것만 봐서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 그 두 번째 힌트는요. 네. 우리가 이제 책을 요새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자꾸 필요로 하죠. 유튜브도 그런 네. 사람이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네, 책 읽어주는 책을 누구누구. 읽어주는 그 유튜브도 보면 영화를 요약해주거나 그쵸. 책을 요약해주는 어. 유튜버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많이 떠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책을 띄엄띄엄 스킵하듯이 보면 안 되고 책을 끝까지 정독해갖고 읽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죠. 예, 밀리의 서재. 그런 게 예. 또 뜨잖아요. 맞아요. 그 밀리의 서재의 어. 모회사입니다. 근데 모회사. 이 밀리의 서재가 어. 최근에 IPO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된다는 얘기죠. 되네요. 상장이 되면 이 회사의 모회사가 지분법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IPO 재수생입니다. 밀리의 서재 비교 기업인데 여기까지 저희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맞추면 저희 커피 쿠폰 바로 저희 추첨 통해 선물 드릴 테니까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누르시면 되고요. 셀카 찍듯이 여기 카메라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노란 색깔로. 그때 누르고 참여 코드 번호는 4480이거든요.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저희가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히든 공략주 첫 번째 살펴볼까요? 무빙 덕분에 뜨는 파란 남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 IPO 재수생입니다. 밀리의 서재 비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힌트 그래도 모를까 봐 저희는 항상 세 번째까지 힌트를 드려요. 그리고 다 드리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죠. 이 회사는 이제 웹툰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멍한 시대로 몰고 가는 주력이 될 수 있는 그 웹툰하고 게임이 주력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게 우리 지금 이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나옵니다, 이제. 예. 이 동사의 그 사명이 옛날에 드라마로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드라마로 나왔고 이게 사실 만화 영화가 원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걸 딱 듣고 그 드라마를 떠올리시면 나이가 나이가 나오는 거지 이제. 나이가 딱 나오죠. 예. 이게 그때 누가 주연이었냐면 네. 예, 김희선 씨가 주연이었고. 그리고 김희선 씨 주연이 드라마 많지 않았어요? 네, 많았죠. 그다음에 그 김민종 씨.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맞네요. 그 아저씨 주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저씨 주연이었는데 그때 꽤 재밌었어요. 꽤 재밌었고 시청률 꽤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진짜 다 주셨어요. 웹툰 게임 통한 성장순 이상무고 여러분들 김희선 씨가 나왔던 주연 또 김종민 씨였나요? 네, 같이 했던 김민종 씨 했던 주연을 맞아요. 아시는 분들 어떻게 지금 정답을 맞추셨는지 궁금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령님, 헬로우님, 레몬체리님, 서명수님 다 미스터 블루였는데 우리 잡채님께서 더 블루요. 보이세요? 이분이 김민종 씨예요. 이분이 김민종 씨. 더 블루. 그리고 그대 안의 블루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게 밀리의 서재는 엄마 회사래요. 밀리의 블루. 밀불. 진짜 재밌게 답을 써주신 분도 있는데 미스터츄 하얀 겨울밤에 노래가 정말 좋았죠. 이렇게 하얀 겨울에 대한 노래까지 지금 많은 분들 밀리의 거울 난리 났습니다. 밀리의 블루까지. 어떠세요?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정답이 있으시면 이분께도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정답 있으세요? 더 블루 있으셨어요? 더 블루도 마음에 들었을 분들은 네. 밀리의 블루도 있었어요. 밀리. 네, 밀리의 블루. 네. 그분들 참 센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잡채님도 센스 있으셨고 밀리의 블루를 해주셨던 안동휘님 이분도 진짜 센스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좀 맞춰볼까요? 정답 어떻게 되나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네, 미스터 옛날에 블루. 이제 드라마로도 있었죠. 근데 이 회사의 사명이 그 드라마에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미스터 블루는 계속 실적 성장세도 나오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의 우리가 멍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웹툰하고 게임이 주력 사업인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호재를 맞이한 거죠. 바로 밀리의 서재라는 자회사의 IPO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지분법 이익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스터 블루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너무 바닥권 영역에 있었어요. 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회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메가트렌드 속의 턴어라운드주, 물국, 필반, 변곡점, 투자의 대가입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여러분은 또 행복한 저녁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